네, 오늘자의 재미난 이슈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컨텐츠만큼은 차트 분석이라기보다는 그 이슈를 함께 묶어서 미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나스닥에서는 지난번에 개장한 이후에 쏟은 게 여기서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은 저가는 지켜줬으니까 이제 반등을 할 것이다 라고 봤었는데, 반등하기보다 그냥 오히려 한 번 더 쏟고 그 다음에 횡보하는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뉴스에 따르면 나스닥은 1.4% 하락을 했고, 다우존스의 경우에는 0.1%가 상승을 했다. 약간 상반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왜 발생을 한 거냐? 우리가 나스닥은 흔히 기술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다우존스는 다르죠. 3M, 애플, 보잉, 쉐브론, 코카콜라, 골드만삭스, 먹을 거부터 해서 복합적 기업 금융까지 그냥 다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한마디로 정리할 때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네이버, 카카오, 삼성, 또 무슨 치킨, 땡땡치킨 같은 것들, 그런 굵직굵직한 기업들, 대형주들을 모아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대형주를 모아놨기 때문에 어떻죠? 다른 것들보다 변동성이 적고 안정성이 있죠. 그래서 다우존스의 경우에는 올해 10% 미만으로 하락을 하면서 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좀 재밌어지는데, 사실 지수격으로 마이너스 1% 하락을 했다? 여전히 좀 약간 위험한 거고 장이 안 좋은 거예요. 나스닥이 이만큼 하락을 하면은. 근데 더 큰 이슈가 있었죠. 해당 차트는 테슬라 차트에 해당합니다. 테슬라 차트는 2개월 동안 45%가량을 하락을 했고, 어제 하루 동안만 11%를 쏟았습니다. 전날에 폐장을 한 가격하고 오늘 폐장한 가격, 마감한 가격하고 11%가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대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드디어 앨런 머스크가 입을 열었죠. 자, 광대차에 올라탄 광대가 되지 말라. 지금은 너무 늦었다. 한국말로 표현하자면은 고수들의 영역이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 보면서 약간 좀 웃겼습니다. 그냥 직번역 그대로 광대들을 예상해서 웃은 게 아니라, 제가 기억하기로는 예전에 방송에 나와서 대마마 피다가 테슬라 주가가 떡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비슷한 행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이번 하락에도 이런 걸 보이는 걸 보면은 여전하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댓글 반응은 뻔하죠. 넌 괜찮다라고 생각하냐, 막 그런 댓글이 난무하고 있고, 대부분이 테슬라 주가를 올려놓는 그런 트윗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롱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은 누구는 떡락하고 누구는 버티고 누구는 올라가고 이런 어지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자료는 각 투자은행에서 내년 SP지수 전망치를 기록한 거고요. 여기서는 10% 이상 하락을 본 데이터와 17%까지 상승을 본 데이터가 좀 나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전망적으로는 약간 좋은 것으로 보이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지난 24일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봤을 때 전망치는 한 5%가 높아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은행 측면에서는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앞으로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는 것과 같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술주 시대는 끝났다. 나스닥 시대는 끝났다. 또는 10년 지배한 테크 시대는 끝났다. 10년을 지배한 나스닥 시대는 끝났다. 이 이슈가 6월부터 계속되고 있고 아직도 존재합니다. 이 말이 왜 통했냐면, 사실 기술주 시대는 아니면은 빅테크 시대라는 것은 그냥 저는 나스닥으로 통일을 해서 보잖아요. 이 데이터가 2009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데이터에 해당하는데, 큰 그림으로 본다면 가장 많이 상승한 종목 또는 초과 상승을 보여준 종목은 SP500보다 나스닥이 가장 컸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변동성이 더 크다. 그래서 상승량도 크고 하락분도 크다라고 평가를 하고, 그런 종목일수록 이런 식으로 우상향하는 데이터에 있어서는 상승량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하락 중에 있으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답게 이제는 끝난 게 아닌가, 이런 말들이 6개월 전부터 존재했었고요. 최종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게 1년치 데이터를 모아보면은 페이스북부터 애플까지 20%에서 60%까지 하락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년치 데이터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뉴스들을 정리를 해봤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말하는 기술주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작게 보이는 이 하락 있죠. 이 하락은 대부분이 평가를 하는 바잉 더 딥이라고 하는 그런 조정 구간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요. 근데 지금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고점으로부터 한 30%에서 40% 하락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이게 이전과 같은 이때 우리가 만났었던 바잉 더 딥으로 해설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고, 그 반면에 그냥 이건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역으로 질문을, 금리가 이제는 낮아지는 측면이었는데 높아지는 측면에서도 이런 상승세를 가져갈 수가 있냐. 즉 다시 말해서 차트로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1981년도부터
거의 2020년도까지 금리가 그냥 우하향하는 추세에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차트는 금리가 내려감으로 인해서 투자 상품들이 상승세를 받은 것이다라고 해설을 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바잉 더 딥이라고 해서 이 구간에 매집을 하고 우상향하면서 돈을 버는 시대가 끝났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떨어질 때 매수하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된다. 결국에는 우상향을 한다라는 입장을 반박을 하는 아이디어가 전반적으로 금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랑 이 데이터는 약간 달라 보이기 때문이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장에서 단기적으로 뭐 상승한다 약세장이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장기 측면에서 한 2, 3년짜리 약세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세장의 하락이 있듯이 약세장의 상승도 있는 편이고 저는 이거를 먹자라고 생각을 하는 측면에서 방송을 촬영하고 있는데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과연 만족을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강세 측면에서 이 상승세 끝나고 내려가는 거 보고 가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현재 5.1%로 좀 컨센서스가 잡혀있죠. 5%에서 5.25%가 되는데 그러면 다 지우고 이 구간에 올라갔다가 단순히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연준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면 천천히 떨어뜨릴 거예요. 그럼 그 시기부터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거가 아닌 이상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하락을 과연 버틸 수 있나 개인으로서 저는 못 버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하락도 결국에는 다 지어놓고 보면은 이런 하락이었거든요. 여기서도 특히나 08년도는 좀 크게 나가왔었죠. 여러분들께서 2022년도 12월 28일의 차트가 이렇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누가 상승을 볼 수 있겠어요. 심지어 이때는 양적 완화라는 그런 전례가 되거나 그런 대대적인 케이스가 없었으니까요. 지금에서야 양적 완화가 08년도에 시작했고 이런 케이스가 있으니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이때 전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똑같습니다. 금리가 올라갔는데 전례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이 딱 이 시기에 있고요. 네, 말이 길었네요. 오늘 깊게 정리할 거 아니니까 이 정도까지만 해볼게요. 그리고 짧게 비트코인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이번에 사실 테더 차트는 저가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원화 차트를 보게 되면은 저가를 무너뜨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지금 환율이 나락을 가고 있어서 저가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어제나 오늘자에 겪고 계신 거고 저는 이 구간에서 매집한 물량은 손절을 했습니다. 한 마이너스 5%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을 했고 지금 현재는 30%의 비중만 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중은 여러분들께서 손절하셔도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전략에 맞게 좀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있죠. 주봉 크로스할 때 매집을 하겠다라는 아이디어. 이 1번 아이디어에 의하면은 이동평균선이 그냥 일직선으로 가고 그냥 횡보만 하면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건 1월 중으로 좀 크로스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주봉상 골든 크로스 나올 때 70% 추가로 담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 횡보하다가 어제자에 경고 드린 것처럼 좀 떡락을 했어요. 그러면 달라질 것 없이 다시 크로스할 때 매집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 떨어졌다라는 말은 크로스가 됐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전처럼 21선 맞고 저항 맞고 이런 식으로 내려왔다라는 말이 되니까 이게 크로스할 때 다시 매집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지금 현재 30% 비중 들고 있고 70%는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장은요. 좀 약간 우려했었는데 약세장으로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고점 낮추고 있고 저점 낮추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강세장을 뒤집어 놓은 꼴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약간 희망적이게 반등할 줄 알았는데 그냥 약세장으로 끝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봤었던 아이디어는 연말 이후에 상승이 된다. 연말까지는 조정 밟다가 상승이 된다라는 아이디어 유지할 거고요. 조금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거는 나스닥하고 비트코인하고 스토캐스틱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지체될 수 있다. 비트코인이 하락이 충분히 나온 다음에 반등을 하는 시기가 약간은 좀 딜레이 될 수가 있는데 그 기간이 한 2, 3일 정도로 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오늘 영상 분석은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일 뒤면은 22년도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3, 4일 뒤면은 22년도가 종료가 되고 지금 고정 댓글에 올려드리는 비공개 선물방 2기가 마감이 됩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여기에 신청하셔서 혜택 받아가시고요. 저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